자, 간다. 여기 이제 endpoint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종말점. 종말점의 뜻은? 종말점의 뜻은 어떤 거시적 변화를 인식하고 타이트런트의 첨가를 멈춘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엔드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가 무엇과 가깝기를 바라는 겁니까? 당량점과 가깝기를 바라는 거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당량점은 찾아낼 수 있다, 불가능하다? 당량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량점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트런트와 에놀라이트가 정확하게 화학양론 계수에 맞게 양이 정확하게 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몰수 단위의 많은 물질들의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거시적 변화를 통해서 타이트런트가 딱 첨가된 어느 순간까지를 종말점이라고 하고, 그 종말점이 예상하고 있는 당량점과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말점과 당량점의 차이를 뭐라고 하죠? 종말점과 당량점의 차이? 그걸 적정 오차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적정 오차라고 합니다. 뭐 여하튼 그러면 이때 어떤 거시적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거시적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예전에 얘기했었죠? pH가 갑자기 변한다거나 혹은 온도가 갑자기 변한다거나 전기 전도도가 갑자기 변한다거나 갑자기 안 나던 냄새가 난다거나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시적 변화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거시적 변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시적 변화 바로 색깔. 그래서 그 색깔 변화에 민감한 물질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지시약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인디케이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적정은 무슨 적정입니까? 산화환원 적정이죠. 그 산화환원 그래요? 그래? 그래? 상남자 제우. 그래. 멋지다. 그래. 그래. 제우가 좀 더웠나 봐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그 지시약 변화 말이 것이네. 그래서 산화환원 적정에서는 그 지시약이 뭐에 민감하게 색깔이 변해야 되냐면 산화되었느냐 환원되었느냐 혹은 그 반응의 전이에 민감하게 변하면서 색깔이 변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 지시약은 그 지시약이 산화된 형태와 환원된 상태에서의 색깔이 왕 달라지는 그런 물질들을 뭐라고 부른다? 산화환원 지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화환원 지시약은 종류가 대랩동 많습니다. 산염기 지시약도 막 수천 가지가 된다고 했죠. 산화환원 지시약도 억수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 67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단락에 표 14 보시면은 거기 산화환원 그 지시약들 몇 가지 쭉 나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67페이지에 표 14 보시면 이렇게 산화환원 지시약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외울 거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옥시다이즈드 리듀스트 한 상태에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있죠. 레드, 블루, 바이올렛, 옐로우, 컬러리스 등등등 색깔들이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산화된 형태와 환원된 형태에서의 색깔들이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해리스라고 하는 분석화학 체계에 소개가 되는 가장 유명한 지시약이 바로 포로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철 배위 화합물인데 철에
질소화물이 리간드로 결합해 있는 어떤 구조입니다. 이때 중심 철이 산화수가 보통은 3가인데 혹여나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여서 이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얘가 3가냐 혹은 2가냐에 따라서 색깔이 웽 달라지는데 3가 상태의 철은 페일 블루, 되게 이제 그 파란색은 페일이 무슨 뜻이에요? 페일이 약간 희미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거의 투명에 가까운 푸른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페일이라고 쓰는 거야. 외국 노래 중에 Pale Blue Eyes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우후후 Pale Blue Eyes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심하다는 그 눈빛 그건 뭐예요? 그래요? 참.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90년대 중반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혹시 이 영화 아는 사람? 접속. 이게 한국 영화 중흥기의 시작을 알린 작품인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촉촉해지는 영화입니다. 감성적으로 촉촉해지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어떤 남자와 그 다음에 인생에 여유가 없는 어떤 여자가 우연찮게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만나서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요런 종류의 얘기 좋아하는 사람. 뭐 촉촉하고 뭐 이런 거. 재밌네요. 재상이는 왜 축축한 거 좋아해요? 뭐 재상이는 뭐 축축하고 뭐 이런 거 좋아. 알겠죠? 그 영화에 그 OST가 엄청 좋은데 그 영화의 OST 중에 Pale Blue Ey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이라는 영화는 이 OST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따가 가셔서 저기 그 뭐냐면 유튜브에 Pale Blue Eyes 접속 이렇게 치면 그 뭐 음악이 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 영화를 보고 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OST 음반을 사가지고는 늘어질 때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30년 전인데 그때 이 노래 구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이 노래 좋습니다. 네, 하여튼 저 어쨌건 그리고 얘가 이가가 될 때는 새빨강이 됩니다. 새빨강. 그래서 산화되었느냐 환원되었느냐의 색깔의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왕 바뀐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렇게 3가여서 산화가 된 형태를 지시약 산화됨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가가 되어 있는 녀석을 지시약 환원됨 이렇게 쓴 거예요. 환원을 reduce, 산화를 oxidize라고 하는 건 알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확실히 어떤 색깔이 나타나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지시약도 전자를 내어놓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비가 달라지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시약에 따른 전이 구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 확실히 환원된 녀석, 이 녀석의 색깔이 잔뜩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옥시다이즈드 형태보다는 환원된 형태가 훨씬 많을 때 이 녀석의 색깔이 주요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의 비율이 10보다, 그러니까 이거 이 10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대강인 거예요. 대강. 아시겠죠? 그래서 뭐 10이라고 하면 뭐 9는 안 되고 뭐 11도 안 되고 10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10배 정도는 크면 이 녀석이 확실히 색깔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비율을 갖게 되면 이 환원되어 있는 지시약 형태의 색깔이 주요하게 나타날 거고 역으로다가 비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때는 산화된 형태의 색깔이 더 주요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화된 형태가 주로 있을 때는 산화된 색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환원 형태가 더 많을 때는 환원 형태의 색깔이 발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때 산화된 형태에서 환원된 형태로 어떤 조건에서 색깔이 변하게 되겠냐는 거야. 변하게 되겠냐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은 이것과 이것의 여집합이면 되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10배보다는 작고 10분의 1보다는 크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색도 아니고 요 색도 아니고 어떤 색깔이 나타나겠어요? 혼합색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뭐냐면 산화된 형태하고 환원된 형태가 대략 10분의 1에서 10 사이로 섞여 있으면 두 개가 섞여 있는 똥 색깔로 색깔이 나타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이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산화된 형태의 색깔에서 갑자기 전이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변색이 되다가 그 다음 전이가 더 올라가면 환원된 색깔이 확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갑자기 산화 형태의 색깔에서 중간에 섞여 있는 똥 색깔로 변할 때 그때 타이트런트의 첨가를 딱 멈추면 그게 방량점과 비슷한 종말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용하는 게 지시약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이 조건에서 그 전이 표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양변에 뭐 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로그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바꾸냐면 네른스트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바로 이 노트 빼기 0.05916의 n 그 다음 전이 표현의 이 노트 더하기 0.05916의 n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냥 양변에 보시다시피 로그를 더해야 되니까 로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10분의 1, 로그 2 비율 로그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로그 10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반응지수 Q가 될 거 아니야. 로그 Q 하시고 여기에다가 로그 취하면 1이 되겠지.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붙이면 부등호가 뒤집힐 거 아니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붙인 게 바로 이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 마이너스 1인데 로그 취한 다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면 부등호 바뀌면서 1이 되겠지. 그게 지금 이 표현이라고. 거기에다가 양변에다가 표준 전위를 구하면 그게 지금 뭐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시약 변색 범위의 전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산화환원 이런 적정을 할 때는 항상 에노드를 누굴 써요? 산화환원 적정을 할 때 에노드를 항상 누구를 써요? 바로 캘로멜 일렉트로드를 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에노드로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를 에노드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양변에 다시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만큼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양변에 또다시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를 빼준 형태로 전체 전이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주어져 있는 이 물질이 이름이 뭐라고요? 플로린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때 저 주어진 이름이 뭐야? R이 두 개. 플로린의 경우 저 지시약의 표준 전위 이 노트가 얼마로 되어 있더라? 1.147.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플로린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화학연료 개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의 값은 0.241. 그럼 얘네들 여기다가 슉슉슉 넣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값이 0.847에서 0.965 볼트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잉 같은 경우 여기 최종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이 전이 있죠. 요거. 자, 이 값이 뭐냐면 목적으로 하는 타이트런트, 에널라이트에 의한 적정 전인 거예요. 그 적정 전이가 0.847에서 0.965가 되면 지시약을 포로인으로 사용을 했을 때 색깔이 확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하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건 뭔가 확실한 색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타이트런트의 첨가를 멈추면 적정 반응이 종말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바로 산화환원 지시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화해서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경우 이 지시약의 변색 전이 범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대강 계산해 보라 라고 하면 이 논리 구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됐죠? 자, 빨리 쓰시고. 교재도 그냥 필기에 잘 돼 있어요. 교재도 필기에 잘 돼 있지만 한번 써보세요. 한번 쓰면 여기 좀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고다. 준다. 준다.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자, 그러면 세 번째 3.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지시약은 몇 가지 없어요. 지시약은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때 그 지시약을 이제 가장 적절한 걸 골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시약을 골라 써야 되느냐. 무슨 말이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적정 반응. 요거에 참여하는 적적 반응? 적정 반응에 참여하는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표준 환원 전위의 차이가 뭐 할수록 더 좋을까요? 뭐 할수록 더 좋을까요? 에널라이트의 표준환원 전위도 있고 타이트런트의 표준환원 전위도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그 왜 산화환원 적정 그래프 그리기 하면서 쫙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한 다음 결론을 따져보면 그 차이가 뭐 할수록 효율적이다? 바로 클수록입니다. 클수록. 롯이 크다는 거 알겠어요? 자, 뭐냐? 나 준다. 나 줄게요. 준다. 으쌰. 예? 뭐라고요? 그래, 다 해주십시오. 그렇죠.
자, 지시학의 선택에서 자, Y축이 타이트런트에 첨가입니다. 그리고 Y축은 그때 전입니다.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나원은 적정 그래프의 대강의 개혁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럼 이때 여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량점.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가 모두 다 소모되는 당량점의 전위 근처에서 전위가 바뀌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여기 그 반당량점에서 요 전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전위 뭐라 그랬어요? 저기 전이 뭐라 그랬어?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저기 전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봐. 저쪽 전이가 표준전위는 표준전인데 애널라이트의 표준전위 값이 된다고 했었죠. 물론 거기에 디폴트로 계산되어 있는 건 뭐 SCE의 전이고요. 기억나죠? 나야 할 텐데. 그 다음 여기 뭐예요? 당량점의 2배가 되는 순간. 당량점의 2배가 되는 순간의 전위가 뭐죠? 요게 바로 타이트런트의 표준환원 전위에서 캘로멜 일렉트로드의 전위 차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전위 점프는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전위 점프가 크려면 이 둘 사이가 가까워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사이가 크게 나야 이 전위 점프도 크게 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3년기 적정할 때도 이런 식의 적정 그래프가 적정이 잘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어떤 게 더 적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에서의 적정이 잘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적정이 잘 되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그래서 적정이 될 때는 3년기 적정이 되건 산화원원 적정이 되건 점프가 크게 나타날 때 적정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가 0.4V 이상이면 적정 반응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고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전위가 0.4 이상이면 그냥 실험 오차 그렇게 크지 않고 시각적으로 잘 검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지시약은 어떻게 고르라는 거냐? 바로 적정 반응의 당량점 전위가 지시약 변색
전위 범위와 비슷한 것이 아주 좋게 작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량점의 전위를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그 당량점 전위에 대해서 요렇게 지시약 변색 전위 범위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골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시약을 고를 때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우선 당량점의 전위를 계산하고 거기에 변색 전위가 가장 가까운 지시약을 대강 골라주면 뭐 가장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67페이지 64번 문제입니다. 67페이지 64번. 자, 봅시다. 67페이지 64번. 67페이지 64번. 잖아요. 네, 67페이지 64번. 여러분 학교 기출 2023년. 지금 여기 담당 교사가 누구죠, 이름이? 이때 아마 민정씨였을 거예요. 2023년. 이거 아마 민정씨가 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67페이지 64번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거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이거 풀어볼 거예요. 내 칠판 내가 지우고 쓰는 동안에 64페이지 67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거 내가 그거 내가 새 거 줄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똑같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